제가 오늘은 우리 인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인식. 보통 불교에서는 그걸 산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온이라고 들어봤죠? 오온.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어떤 정신과 물질을 합쳐서 이제 그걸 이제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 이제 색이 일종의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수상행식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인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용어하고 좀 다르죠. 불교적으로 어떤 전문 용어인데, 이걸 이제 그 산야라고 하면 산야, 빨리어로 산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산야라고 표현하고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산야가 뭐냐? 일종의 이제 개념화 작용을 하는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밤에 나무 막대 같은 게 이제 앞에 있다. 그러다 보면은 밤에 이제 어둑어둑할 때 보면은 특히나 이제 대도시엔 덜하지만은 뭐 산길이나 이런 데서 막대기 같은 걸 보면은 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뱀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무슨 그 TV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통을 하나 놔두고 그 통에 이제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안에 손을 넣는 거죠. 안 보이죠. 이제 안에 통이 뭐가 들어있는지. 만지고 나서 뭐가 이제 깜짝 놀라죠. 보통. 뭐가 이제 축축 하면은 이게 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인식의 성향에 따라서 그걸 뱀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물고기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개념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희 어릴 때는 보면 이제 그 시골에서 제가 자라가지고 그 냇가에서 보면은 고기 같은 걸 잡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소질이 없었어요, 진짜. 안 잡혀요, 나는 진짜. 안 잡혀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나보다 걔가 이제 2살이 어린 애가 있는데 걔가 고기를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보통 하는 게 그냥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무슨 맥이나 가물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만한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어디냐 하면은 막 큰 돌 밑이나, 그러니까 뭐 이제 뭐랄까 풀숲이 있는데 이런 데 안에 있는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걔는 그런 데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여기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예, 손을 훅 넣어보는 거죠, 이게. 훅 넣어서 이제 그 다음 뭐가 탁 잡힌 걸 확 잡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그게 만졌을 때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뱀일 수도 있는 거고, 가물칠 수도 있는 거고, 맥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겁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뱀을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잡았는데 미끈하기만 해도 이게 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걔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겁이 없으니까, 잡으면, 가물치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산야라고 하죠.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또는 명상을 떠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산야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개발해야 된다고도 얘기하세요. 그 버려야 되는 인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걸 버려야 한다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산야라는 게 대상이 여러 가지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밖의 경계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모양의 물질, 그 다음에 그 소리, 시각적 대상, 청각적 대상, 소리,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성, 향,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맛, 그 다음에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대상, 이런 것들을 접촉을 하면은, 어떤 이제 이런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접촉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접촉을 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개념한 작용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그 특히나 뭔가 이제 탐진치 이런 어떤 마음이 같이 이제 그 결합이 돼 버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버려야 될 산냐라고 하는 것, 버려야 될 인식이 되는 것이죠. 소리에 대해서 마찬가지. 소리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욕심이나 성냄이나 탐심이나 진심이 같이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아주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될 인식이다, 산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6가지 경계,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경계에 대해서 그것들을 접촉해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 독과 같은 마음이 붙어버리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인식들을 버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 탐진치라고 하는 그게 어떤 식으로 거기에 갖다 붙느냐.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삼법인이라고 하죠. 삼법인. 3가지 어떤 그 법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삼법인. 무상고 무아라고 합니다. 이게 진리인데, 그 반대로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떤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반대. 그러니까 이제, 무상.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것이고 항상 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사실은 이게 고통스러운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실은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의 양상으로 이제 탐진치가 이제 우리가 인식의 과정에서 붙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불교적인 용어로 윗발라사라, 윗발라사. 윗발라사가 뭐냐면은 왜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가 있으면 이게 막 그런 이제 그 렌즈를 통해서 가다 보면 이게 보통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 렌즈의 두께랄까 여기에 따라서 그 렌즈를 지나치면서 빛이 뭐 굵어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또는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또는 뭐랄까 이제 뭐랄까 이제 빛이 들어와서 가는 방향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이런 어떤 왜곡들이 보통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보통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좋은 어떤 이제 차를 한 대 샀다. 너무 마음에 들죠. 이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니까 이게 그때 샀을 때는 너무 내가 이제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오래 갈 것, 영원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그 차가 깨끗했던 차가 한번 어디 접촉사고를 나거나 또는 거기 이게 뭐 어디 끓기거나 하면 되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뭐랄까 이제 그 차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영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좀 지나면 낡고 결국은 이게 고장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갖고 있던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마음에 들지만 좀 지나고 계속 타다 보면은 설사 그 차가 똑같이 이제 그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영원할 것만 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기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결혼을 했다 하면 다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 처음에는, 정말 이제 마음에 들고 좋아서 정말 이제 내 인생을 평생 보내도, 정말 이제 평생 보내도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죠, 이제.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내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여자라는 또는 남자라는 대상에, 빠져 있어서, 그 욕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려서 사실은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물질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좋아하는 마음도 결국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좀 지나 보면은, 이게 참,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글쎄, 그거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사실은 보면은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온, 색소상행식, 색성향 미척법, 이런 경계도 그렇고, 색소상행식 모두 이제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있으면 끊임없이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떨어지기 싫어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물건도 결국은 이게 처음에 이제 아주 이제 새 것이었다가 결국은 낡아서 부서지게 되는 거고, 사람도 생로병사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생명을 유지 못하고 결국은 다들 죽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 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한다 그래도 성공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또 이제 그걸 실패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뭔가 이제 성공을 해서 내가 성취를 해서 뭔가를 가져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지나면은 그 만족했던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다시 뭔가를 다시 원하거나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변하기 때문에 또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것을 이제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모든 물질이든 정신이든지 간에, 결국은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주위에 자식들도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친구들도 내가 가까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도 마찬가지죠. 내 몸도 아프기 싫어도 아파야 되고, 병들기 싫어도 병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눈앞에서는 보통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내 주위의 사람이 내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왜곡이 돼 있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전도된 인식, 산야를 버리라고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산야랑 자체가 조금 뭐 이게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우리 색소상행식 할 때 이럴 때는 뭐 개념화 정도랄까 이런 어떤 정신작용 정도로 쓰이고 또는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그래서 무상의 인식을 개발한다, 무아의 인식을 개발한다, 또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개발한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 쓰이는 뭐 관점 또는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프레임 정도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뭐 그 프레임이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을 바른 관점, 바른 견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부처님께서 개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부처님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상의 인식을 개발하라, 무아의 인식을 개발하다 하라,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다 하라, 또는 뭐 부정에 대한 인식을 개발.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깨끗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 주제 중에서도 부정관이 있거든요. 부정관이 우리 몸 각각의 부분들이 이 피부를 덮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아주 뭐 아름답게도 보이고 깨끗하게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피부에 한꺼풀만 딱 벗기면 어떻게 돼요? 한꺼풀만 벗기면 이게 뭐 정말 이제 막 저 위에 이제 피부가 펄겋게 드러나고 그죠? 그리고 힘줄이 드러나고 그다음 뼈가 드러나고 피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꺼풀 속에서는 정말 이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 겉만 보고서 이게 보기 좋구나 아름답구나 하면서 이제 화장품도 바르고 이게 무슨 저 이발도 하고 이제 이 옷에 몸에 맞게 이제 내 예쁜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집착이 많이 생기는 거죠. 몸이라는 게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많은 어떤 욕망들이 생기는데, 그것들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부정에 대한 인식을 하라고도 얘기하세요. 옛날에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TV 시리즈 중에 V라고 V. 옛날 한때 되게 유명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실 겉모양은 그 외계인들이 지구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한꺼번에 딱 벗겨보면 거기에 이제 파충류, 정말 징그러운 파충류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실은 그게 외계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똑같거든요. 우리도 피부 한꺼풀만 벗겨버리면은 정말이 겁나서 보겠어요. 그 눈으로, 그죠? 한꺼풀 벗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것들 인식을 못하고 여기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정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라고 하시고. 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혐오한 인식.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음식에 탐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요즘은 뭐 너 어디 한번 보니까 먹방 이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먹는데 거의 이제 거의 미친 거 정도로 옛날에 그런 게 있지만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먹는데 너무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게 심했나 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생활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군대 가보시면 알잖아요. 군대 가보시면은 생활이 너무 단순하니까 먹는 거 하나에 되게 이제 엄청 이제 집중이 됐잖아요. 이게 뭐 초코파이 하나랄까 또는 뭐 딸기잼 하나에 되게 이제 민감해지고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결핍이 돼 있고 생활이 단순하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되게 단순한 생활에 다른 자극이 별로 없으니까 먹는 데 집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스님들도 약간 먹는 데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딴 게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생활이 단순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재미가 없잖아요. 밖에서 TV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할 게 많잖아요. 여행도 하고 뭐 많은데 절에서 뭐 선방에 이런 데 있으면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고 맨날 참선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인간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뭐 나오는가.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의외로 또 다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나 탐욕심을 내려놓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먹는 것을 혐오하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먹는 게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갈 때 괜찮죠. 그런데 입속에 들어가 씹기만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씹었던 걸 뱉어버려요. 뱉어버리면은 누가 먹겠어요? 씹었던 거. 이거 영양가 있는 거,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다 내가 이제 소화까지 어느 정도 시켜가지고 침으로 소화 잘 되게 내가 주는데 왜 안 먹냐. 근데 사실 이게 입안에 들어가서 한번 씹히는 순간 벌써부터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위로 들어가서 위산 여러 가지 이제 소화효소하고 위산하고 섞이면서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소화되면서 그렇게 되면 그게 냄새랄까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해진단 말이죠. 그 다음 이게 더 소화가 돼서 이제 그 다음 뭐 장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이제 대변이나 소변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 결국은 음식이란 말이죠. 음식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이게 음식이죠, 이것도.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맛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오는 그 같은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변, 소변을 보면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이제 쳐다보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없이 먹는 것에 아주 순간적인 어떤 이제 그런 맛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수행, 음식이 소화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만드는 이런 또 이제 음식에 대한 혐오에 대한 산야죠. 이런 걸 또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또는 뭐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많잖아요. 즐길 거리가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는 데 대한 혐오감을 개발하는, 뭐 이런 명상도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개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을 개발하는데, 이런 어떤 마음속에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이런 어떤 인식은 부처님께서 많이 개발하라고 하시죠. 많이 개발하면은, 그러면은, 불사에 이르게 된다. 불사에. 불사가 뭐냐면은,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일종의 이거는, 윗바사나적인 명상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다 이제 개발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산야 중에서도, 인식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행복의 산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행복을 빨리어로 수카라고 해요. 수카. 고통을 두카라고 그래요. 두카. 그리고 이제 행복을 그 반대를 수카라고 그래요. 그 수카를 개발하는 산야. 수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산야라는 거죠. 사실 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제 프레임,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프레임,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프레임, 이 일종의 이제 산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산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는 탐진치가 소멸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이게 더 증량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파스타를 누가 사주셔가지고. 근데 어디 이제 가면은 그 파스타 집이 딱 가보니까 밖에 외관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멋지게 쫙 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건물도 참 잘 져가지고 아주 분위기 있게 세련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얼마나 고급스럽길래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잘 해놨나 널찍한데. 그래서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반전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공사가 많이 덜 끝났는데 이게 안에 뭐 콘크리트도 마감이 안 됐고 전선도 막 뭐 드러나 있고 이제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걸 무슨 인더스트리얼 룩이라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라고 하나? 그래서 내부를 이제 그냥 공사장처럼 이렇게 해놓는 그게 또 유행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해놨나? 이게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요즘 그게 유행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아리까리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그게 유행이니까 이제 약간 관점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요즘처럼 이런 게 유행하지 않았을 때, 인더스트리얼 그런 인테리어가.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뭐 공사도 안 끝났는데 지금 무슨 레스토랑 영업을 하나, 돈이 없었나, 이래 생각했을 거잖아요, 이게. 마감할 돈이 없었나,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이 산야가 있는 거죠. 이게, 인더스트리얼 룩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일종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게 왠지 좀 뭐가 멋있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의 인식 또는 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주 유명한 그 미술 작품 중에 마르셀 듀상의 셈이라는 그런 작품 아시죠? 그 미술 책에도 옛날에 나오고 있는데, 그 소변기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사인을 하나 해놓고, 이걸 이제 그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그 셈이라 이래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이제 하나의 작품을 낸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주 이제 현대 미술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전시회를 어디서 한다면은,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참, 뭐가 이게 소변길 뭐 약간 위치를 뒤집어 놨으면, 야, 왜 뒤집어 놨을까, 저게? 왜 저걸 썼을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거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뭐, 또는 뭐, 우리 어떤 이제 우리 어떤 이제 신체에서 이제 음식물 소화하고 나서 그다음 나오는 소변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걸 또 어떤 뭐랄까 이제 일종의 이제 생명의 원천이라는 셈하고 연결시킨 걸 뭐 하여튼 온갖 이제 해석과 그런 이제 분석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게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런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 미술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이랄까, 그런 인식이랄까, 그런 산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저거를 소변기를 어디 그냥 이제 우리 1층에 있는 지하에 있는 저런 지하 주차장에 그걸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똑같은 변기를. 이거 누가 쓰레기를 어디다 여기다 버렸나.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똑같은 변기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우리 어떤
이 인식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산야가 완전히 뭐 똑같은 대상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희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이제 좀 이제 딴 얘기로 들어갔었는데 그 수카산야라는 것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제 모든 것들의 좋은 점을 보는 거야. 좋은 점. 우리가 흔히 뭐 요즘 긍정심리학 이랬잖아요. 뭐 그런 거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물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병기가 이게 현대 미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처럼 볼 수도 있고, 그 쓰레기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지저분한 쓰레기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대상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는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주 무가치한 지저분한 쓰레기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 현실은 그대로, 대상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숙화산야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 그대로 있지만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 보는 일종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있다면은, 물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이게 물이 많으냐 적으냐? 넌 어떻게 판단하겠어?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 아, 왜 이렇게 적게 남았노? 물 다 마셔가 이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이만큼이나 남 마셨나? 나 물 많이 마셔서 배부른데 이거 더 마셔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물은 그대로단 말이에요. 물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은 그대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물이 적게 이제 인식이 되기도 하고 많게 인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부정 편향이 많아요. 이제. 요즘 특히나 이제 현대 사람들이 더 이제 고대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이런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의 실수도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도 시험을 치면은 50점이 넘으면은 반 이상 맞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 50점 넘으면은 52점이 되려면은 시험 공부를 왜 그래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뭐 우리가 시험 같은 걸 칠 때도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항상 보면은 뭐가 아닌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이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거를 뽑아내는 그런 훈련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부모들도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이제 보면 이제 잘한 것을 칭찬해 준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경쟁사회에서 못하는 걸 지적하는 그런 이제 부모들도 많죠, 보면 대체로. 사회 전반적인 그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현대 어떤 대중매체 같은 경우, 뉴스 같은 경우 봐도 뭐 TV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던가요? 한 90% 이상은 다들 안 좋은 사건, 사고, 뭐 경제가 안 좋다, 무슨 어디 스캔들이 생겼다, 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런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우친 것들을 조금 이제 정상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정적인 보는 산야가 많이, 그건 개발 안 해도 돼요, 이제. 개발 안 해도 정도로 많이 이제,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어떤 우리 관점이랄까 그런 산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수가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차피 우리 어떤 이제 그 인식이라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그 세포가 뭐 60쪽에 세포 우리 몸이 60 세포 숫자 60쪽이라고 하대요. 어차피 60쪽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건 얼마 없잖아요, 이게. 그죠? 무슨 뭐 또, 우리 뉴런에서 뭐 수천억 개의 뉴런이 그런 어떤 그 전기 신호를 보내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식되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또 그런 어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 정보 양이 무슨 초당 뭐 4억 비트? 4억 비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의식에서 인식되는 거는 한 2000 비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제 필요한 것들, 일종의 신문의 헤드라인 같은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의식에서 인식을 하고 있지, 나머지는 다들 그냥 이제 그 의식을 못하고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야를 개발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인식을 개발해서 마음의 균형을 잡는다고 할까? 마음의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열반으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인식을, 산야를 개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접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파리가 많단 말이에요. 파리가 지금 파리가 많은데 이거 이런 게 있죠. 왜 이렇게 파리가 많아? 아직 여름도 제대로 안 왔는데 파리가 막 귀찮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파리가 많아서 부정적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주면 절이라서 이게 잡지는 못하겠고 이게 귀찮게 하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자해 명상을 배웠는데 그래 이제 이 파리가 그러니까 내가 자해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내 배움의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녀가 속을 썩인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경우에도 나 왜 이래 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난 남들 잘 살았는데 이 애가 속을 썩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정말 이제 애가 이제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그 성숙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쑥과 산야란 거죠. 이제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이게. 또는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 명상을 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호흡 명상을 해도, 호흡 명상하는데 다른 번뇌가 확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면은, 왜 이래 번뇌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번뇌가 들어가지고 짜증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번뇌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래.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잠깐 이제 정신이, 그러니까 이제 놓고 있었는데, 이 번뇌가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네. 참 고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 항상 이제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자해명상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자해명상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조건 없이 다른 모든 어떤 존재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잖아요. 수용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속과산야도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사물의, 대상의, 사람의 또는 마음의 장점, 좋은 점, 또 이제 아름다운 부분만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면은, 이거 줌을 당길 수가 있잖아요. 줌을 당기면은 다른 건 안 보이고 줌을 당긴 그 부분만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줌을 당기는 부분이 아주 아름다운 대상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일 수도 있단 말이야. 또 내가 싫어한다기보다 되게 이제 뭐랄까 보기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 이 컵만 해도 컵의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은 아름답고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장단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뭐랄까 이 중에서 뭔가 좀 아름다운 부분만 딱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100%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는 전반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죠. 성격이 안 좋고. 그렇지만은 뭐 진짜 이제 아주 그 좀 나쁜 사기꾼이라도 그것도 찾아보면은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자기 부모한테는 잘하는 이런 또 사기꾼도 있거든요. 사기쳐서 또는 자기 자녀한테는 또 딴 사람한테는 다 못해도 자기 애들한테는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사실 그 부분만 딱 따서 보면은 그건 장점이고 좋은 점이거든요. 아름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저 TV에서 무슨, 뭐 가수들이, 뭐 아이돌들이 뭐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카메라가 기가 막히게 따라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순간적으로 쫙 춤을 당겼다가 확 이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유자재로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딱 이제 뭔가 그게 적절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뭐 그런 춤추는 것이랄까 그 사람 그 가수의 모습이랄까 이런 게 아주 뭐랄까 아름답게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그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건 이제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싹 샀다가 이제 처음 하는 사람 같으면 안 된단 말이죠. 혜성고사님 보면은 처음 카메라를 만지다 보니까 이게 찍은 거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은 이게 고정된 건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는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초점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떤 숙화산야를 개발할 때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내가 정말 이제 아주 뛰어난 카메라맨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주위의 대상에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부분만 딱 내가 그걸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악의가 없어지는 거죠. 악의가 왜 생기냐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악의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자꾸 그게 보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고, 물건에 대해서도 물건 쓰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물건도 보기 싫어지고, 또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게 자꾸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체를 부정적인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도 정말 좋은 점, 장점, 아름다운 부분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악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망가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대로 이제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멈춘다는 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게 길어지면 그게 우리 마음이 산매에 들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명상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명상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어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행복으로 이끄는 산야가 있지만은 특히나 이 수카산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장점만 탁 잘라서 보는, 좋은 점만 딱 잘라서 보는, 아름다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는 수카산야를 열심히 개발하시다 보면은 내 마음이 좀 부정적으로 편향됐던 마음이 일단은 교정이 되고, 또 더불어서 훨씬 내가 다른 어떤 대상들을 약간 이제 수용하는 자애심도 길러지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어떤 명상이 깊이 개발돼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봐도 항상 이제 저 장점은 무엇일까, 좋은 점은 무엇일까 하면서 수가산야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여기서도 스님의 장점은 뭔가 이러면 비판을 못 할 거예요. 비판을 못 하고 스님이 훌륭한 점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속에 뭐 불만이 생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가산야를 아직 개발 못했구나 이러시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수가산야를 개발을 하면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앉아서 뭐 좌선을 오래하고 호흡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수행이지만은 이런 일종의 이제 인식의 프레임을 바꾸기만 해도 이거 자체가 엄청난 명상이 되고 엄청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되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명상 주제를 갖고 하는 명상과 또 이런 어떤 수가산야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훨씬 더 명상이 이제 힘있고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이제 될 수가 있을 겁니다.